땡큐. 자, 오늘은 뭐야? 여자애들이 뭐하냐 진짜. 자, 1번. 그러니까 오늘 할 일 얘기해 주는 거야. 오늘 하려고 하는 거. 다 못할 수도 있어서 미리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자, 첫 번째 우리 2일 날 줬던 프린트 2일 테스트. 지난주 수요일 날 거. 안 했어요. 안 갖고 왔는데. 이게 프린터가 계속 섞이니까. 아우, 그냥. 날짜를 크게 써주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나 모의고사 합시다. 모의고사? 진단. 진단평가 할 거야. 근데 저 진단평가 다시 풀었는데 진짜 최소 60점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니까, 야. 아니 왜 이렇게 쉬워요? 아니 풀었는데. 아니 저는 더 틀릴 것 같은데.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23번 푸는 법을 알아냈어요. 세상을 잃은 것 같은 나의 표정을 어떻게 할 거야? 저 못난이 진짜. 그린 다음에 없애는 거야. 자, 일단은 그 진단평가 다시 풀어보라고 줬잖아. 그러면은 지난주 수요일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하든가 할게. 그냥 넘어가고 오늘 진단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2차 방정식 구하기 부분에 문제 풀고 진도 나갈 수 있으면 2차 함수 들어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선은 진단평가 꺼내봐. 두고 온 사람. 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풀어보라고 하고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안? 틀린 것만 풀었는데 괜찮을까요? 그건 상관없어. 일단은 없나? 아닌데. 그냥 분명히 풀었는데. 이 못난 애들 진짜. 파일 넣어주시면 안 돼요? 어? 파일은 없나요? 파일로는 좀 그렇다. 후배는 아닌가? 파일로 그냥 줄까? 그래, 파일로 하자. 얘들아, 대신에 조용히. 그거 네가 다 먹으면 아니 박사네. 그건 박사네. 열심히 연습이잖아. 가면 누구라고. 자. 혹시 실물 프린트가 필요하다. 하나, 둘. 야, 나머지는 없어도 돼. 이제 하나 더 사야 돼요? 자, 시험지 안 갖고 온 사람. 저요. 그래갖고 실물이 필요하다 지금. 알았어, 알았어. 아니 못생긴 놈들. 네가 거의 나. 자, 다시 풀어보니까 희한하게 잘 풀리는 애들 좀 있지 않니? 이게 있어야 돼. 있어야 정상이야. 하려고 영어 공부. 이게 선생님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거 빨리 얘기해라. 진단평가에. 수업 3번. 21번. 20. 2번. 이제 22는 버리고 싶긴 한데 알아서 해줄게 그냥. 22. 23 대충 푸는 거보다. 23. 또 21. 또 20. 4번. 14. 네. 19번. 19번 미안. 수다 봤어요? 됐니? 16번. 16. 이게 내 거다. 얘기 좀 버리고.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있어? 보자. 14번은 너희들이 기억을 못할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내가 시험 문제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야. 맞아, 기억나요. 꽤 됐는데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하냐. 자, y는 x제곱 빼기 a 플러스 5x 더하기 a 플러스 4.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이니 혹시? 네.
어떻게 되니? X 아니 A 플러스 4랑 A가 그치. A 플러스 4하고 1로 나눠서 보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돼. 근데 지금 A의 범위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4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얘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데 X축이랑 만나는 점이 1 아니면 A 플러스 4인데 A 플러스 4가 작아. X좌표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A 플러스 4라는 얘기야. Y절표는 A 플러스 4겠지. 네. X좌표가 1이랑 A 플러스 4. 여기서 0 나오는 거. 됐니?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밑변의 길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왜요? 뺀다. 그래서 빼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길이야 이게. A가 음수여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양수야.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밑변, 요거 마이너스의 A 플러스 3이라고 쓰자. 높이 A 플러스 4. 그럼 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편안하게 구하는 거 알려줄까? 제대로 구하는 거 알려줄까? 이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게 작은 거 빼는 게 자, 봐봐. 괜찮아. 얘 최대값 구하는 방법이 뭐겠니, 원래? 최대로 곱하는 그 거. 그치, 꼭지점 찾는 거. 몇 차식이야, 지금? 자식 2차식이고, 최고 차이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함수로 보면 위로 블록이겠지.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 꼭지점에서 최대가 되겠구나. 쟤를 쫙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꼭지점이 어디냐? 이걸 찾아야 되는 문제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네. 자, 요런 문제 쉽게 푸는 거 전에 한번 보여준 적 있거든? 자, 요렇게 한번 볼게. 얘를 S는 하고 생각하면 함수의 모양, 딱 2차 함수의 모양이지. 네. 얘는 X절편이 어떻게 돼? X절편 X절편. X축이랑 만나는 점 어디야? 마상 이제 마이너스 3하고 마상 마이너스 4.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 위로 볼로 위로 볼록이지.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날 거라고. 맞니? 네. 몇 차 함수라고? 2차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었어? 꼭지점 꼭지점. 자, 꼭지점이 나오면은 2차 함수의 특징이 하나 생기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다음에 꼭지점을 구한다. 그거는 이제 구하는 방법이고. 단. 더한 다음에 이게 뭐가 된다? 이거 중심 쪽에서 따따따. 그치, 대칭이 된다. 그럼 얘네들 더해서 반 나누면 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7일 때가 최대가 될 거야. 됐니?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7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7 대입하면 2분의 1. 그래서 8분의 1이 최대값이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꼭지점 안 구하고 쉽게 구하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 왠지 잘 모르겠어. 그럼 해줄게. 봐봐. S는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빼기 2분의 7 A 빼기 6.
꼭지점을 찾자. a제곱 더하기 7a 반의 제곱 4분의 49를 더했다가 빼는데 얘랑 만나서 더하기 8분의 49 그리고 빼기 6이 있어.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고 8분의 48. 아, 그래서 최대값이 8분의 1이구나. 빨간색 0, 고등어 A 플러스 3 밑에는 그림 여기 있는 그림인데? 외적인 A 플러스 4 a 플러스 4가 1보다 작다니까? 얘는 x절편이 1하고 a 플러스 4야. a 플러스 4가 1보다 작아. 그러니까 얘가 a 플러스 4고 얘가 1이야. 자, 또 질문. 아니야, 근데 괜찮아. 뭐든지 제발 물어봐. C도 A 플러스 4라고 써놓은 거예요. 왜냐면 C는 y절편이잖아. 뒤에도 그런데요. x에다가 0 대입한 거 상수항. 됐니? 되니? 아, 그러니까 빡센데 돼, 안 돼? 돼요. 되긴 되지. 인수분해 잘하고, 2차에서의 최대는 꼭지점. 어. 어. 신경권 이거 있잖아요. 어. 답이 10분의 그 아니? 이 문제는 선생님이 예전에 너네들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막 시켰었던 그 응용 중에서 제일 더러운 응용을 갖고 온 문제야 사실은. 아 이거 해도 되나 이제? 네. 자, 필은 4분의 3. 이거 배웠던 건데. 오 했어. 진짜 자, 얘를 x-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1, 2, 3, 4가 주어질 때 4분의 3, 5분의 4, 6분의 5, 7분의 6 뭔가 좀 비슷한 변화가 있지. 네. 이걸 뭐라고 쓰라 그랬었니? 1, 2, 3, 4 변하는 걸 뭐라고 쓰자? X 마일 X 마이 X 마삼 X 4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2. 자, 일단 1, 2, 3, 4를 x라고 그냥 쓰자. 그러면 4분의 3, 자 1이 들어갈 때 4분의 3, 2가 들어갈 때 5분의 4, 6분의 5, 7분의 6 얘네들 관계를 잘 보니까 얘가 1씩 커지니까 분자도 분모도 1씩 커져. 그래서 관계식을 만들 수 있는 게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2라고 써주면 될 거다라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이 녀석의 근이 1, 2, 3, 4가 되는데 분모에 뭔가 있으면 못 다룬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 무조건 곱해야 된다. 무조건 곱하는 걸로 간다. x 플러스 3을 곱하니까 x 플러스 3 px가 x 플러스 2가 되고 넘기면 x 플러스 3 p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얘는 1, 2, 3, 4를 근으로 가질 건데 자, 좀 고민을 해보면 px는 어떤 애라고 나와 있어 문제? 3차식이요. 3차식이라고만 나와 있어. 3차식에 x 더하기 3이라는 애를 곱하면 몇 차? 4차네. 뒤에 1차식 빼봐야 4차겠네. 4차 방정식이 4개의 근을 갖는다. 다른 거 더 없겠지. 네. 그리고 근이 있으면 1을 대입해서 0이 된다. 얘가 1을 대입하면 0이다. 그럼 뭐라 그랬어?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1을 1을 대입한 결과가 0이 나왔어.
이거 X 무슨 마일. 뜻이야? 그치, x-1이라는 인수가 있다. 이게 인수 정리였잖아. 1을 대입해서 0이야, x-1이 인수야. 2를 대입했더니 0이야, x-2가 인수야. 그렇게 생각하면 x 플러스 3 px 빼기 x 빼기 2는 x-1, x-2, x-3, x-4를 인수로 가질 건데 얘 최고차항의 개수 알고 있니? 아니요. 모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 A라고 일단 쓰자. 저 A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대입을 해요. 뭘 대입해? 1, 2, 3, 4. 아닌데 뭐 0, 3, 마삼. 그렇지. 앞에 있는 애 때문에 PX에 뭔가를 대입하면 숫자가 막 나온단 말이야. 맞습니다. 1, 2, 3, 4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얘를 0으로 만드는 거야.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이거 없어진단 말이야, 싹.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얼마야? 1. 1이 돼.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4. 마이너스 4. 그 다음은 마5. 마6. 마7. 얼마야, 이거? 440A. 맞아. 840A야. 따라서 A는 840A.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기? 지금 뭐 구하래, 문제에서? 나머지 x-7로 나는 나머지 x-7로 나는 나머지 어떻게 구해? 7을 넣어야죠. 7 대입해, 이제. 우리는 7을 대입해서 그럼 반대로 나오네. 10 P 7 빼기 9는 6, 840분의 1 곱하기 6, 5, 3. 4, 3. 똑같네. 어떻게 똑같아? 똑같지 않아요. 이거 얼마야? 약분하면. 360. 360. 얘가 360이지.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 해봐. 일단 빨리 해봐. 3이잖아. 3이 아니고 7분의 4. 7분의 3. 됐니? 얘야. 9 더하고 10 나누고 9, 7, 9, 63, 66 7분의 66인데 10으로 나누니까 33, 35 35분의 33이라고 나오게 된다. 와우. 됐니? 방법은 이해됐니? 얘야. 이거 맞히겠는데 이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그래도 꽤 많이 보기는 했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거 좀 바로 19번이 비슷한 앤데 근데 19번이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랑 똑같거든. 맞습니다. 전영아 괜찮아? 당연히 맞췄지. 너도 헬프 맞아. 도윤이 괜찮니 이거? 네. 또 우주 괜찮아? 건재는? 자 볼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자 두근 뭐하라 그랬어? 그치,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의 곱은 1. 그리고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 되는데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베타가 돼. 여기까지는 괜찮니? 네. 어?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이거 알파 대입한 거야. 친구야. 조심 해야죠. 우리는 있지? 네. 여기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건 다루는 게 힘들어. 맞습니다. 그건 다루기가 힘들어. 네, 아닌데. 루트를 때려버리면. 저게 베타라고 나와요. 지금. 그렇지. 그걸 때문에 베타라고 써준 거야. 얘가 베타야. 그럼 얘가 베타니까 식을 뭐라고 바꿔줄 수 있느냐? 요 F 베타는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를 곱해. 4베타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어. 똑같이 바꾸면 알파 F 알파는 4알파 플러스 4? 4알파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어. 아까랑 똑같이 바뀌는 애를 x라고 써주면 4x 플러스 fx는 4x 플러스 4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돼. 즉 fx 빼기 4x 빼기 4는 0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된 거고, 자, 얘가 알파 베타가 근이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다. 알파 베타가 근이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그럼 그거 곱한 게 있잖아, 이미. 자, 원래 여기 앞에다가 뭐 해줘야 된다 그랬어? 전체에 a 해야 되는데, 지금 이 fx는 최고 차익에서가 얼마래? 자, 얘 최고 차익에서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예. 그치, 1이야. 여기 식에 보면 최고 차익에서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 곱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넘기기만 하면 그래서 PQ의 합은 10이다. 힘내라. 오늘 뭐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도 배드민턴? 어. 9번 아니 20번이나 안 됐습니다. 오늘은 도윤이만 배드민턴을 했어? 어? 저는 안 쳤어요. 가기만 했어요. 아, 애들 배드민턴 치고 있는데 옆에서 응원만 했어? 이겨라, 이겨라, 이거. 아, 소리 지르는 것도 힘들어. 아유, 참. 아그들아, 이렇게 어깨 좀 돌려봐. 이렇게. 아그드. 어깨, 가슴도 좀 피고. 어제 이것 좀 네, 해갖고 알겠습니다. 어. 아프긴 한데 아우. 근육통이 아파요. 자, 어디? 아, 뭐였는데, 그거는 죽여버려. 어깨 좀 요렇게 돌려주고. 그 중요한 건 있지.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마. 야, 좀 시원하게 한다고 막 하는 애들이 있는데 잘못하다가 혈관 나간다. 실제로 몇 년 전에 한 10년쯤 전에 미국에서 그런 20대 여자가 스트레칭 한다고 목을 확 해가지고 그냥 최대한 꺾어서 막 했어. 여기 못 갔던데. 근데 하다가 얘가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죽었어요? 목에 경동맥 있잖아. 이게 끊어졌어. 막 하다가. 피가 더. 근데 목소리 때문에 꼭 해야 돼요. 가오면 이게 차라리 밖에서 보이면은 사람들이 누르든 뭐라든 처치를 하잖아. 근데 이게 안 터졌는데 살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까매지는데 사람들이 몰랐던 거지. 옆에서 피가 난다라는 거를. 이게 차라리 여기가 진짜 뭐 겉으로 피가 막 튀어.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서도 잡을 거 아니야. 잡아서 좀 지혈을 하고 있으면 뭔가 좀 방법이 생기거든. 야, 이게 몸속에서 터져가지고 여기가 까매지면 너네 혹시 헌혈 아직 안 되지? 나이가. 헌혈하다가 잘못해갖고 내가 초짜한테 걸리면은 이게 뚫다가 잘못해가지고 안에서 혈관이 터져. 그러면 여기 까매져. 피가 이렇게 안에서 퍼져가지고 몇 번 당했거든. 그럼 그때 간호사가 뭐라고 해요? 뭐라 그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빨리. 아니, 얘가 혈관이 되게 잘 보이는 편이라 또 헌혈 많이 하기도 했고, 당시에 이제 내가 누님이라고 부르는 간호사분들한테 나도 어릴 때가 있었어. 어쩐지. 그래서 그 누님들이 이제 나중에 부탁을 하시더라고. 야, 너 혈관 잘 보이는데 얘 오늘 처음 온 애거든? 좀 해도 될까? 네. 근데 입었어요. 관심이 없을 때라 모르겠어. 선생님은 중요한 거는 이게 혈관이 내가 아무리 잘 보여도 초짜한테는 힘든가 봐. 근데 10번까지 찔려봤어. 난 기대. 내가 해도 안 돼. 안 돼. 하자면 나도 가면. 절대만 안 보이는데. 써니 쌤이랑 가는. 난 기대. 아, 써니쌤 근데 진심.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몸도 좀 이렇게 펴주고, 요거 되게 중요하다. 20번. 사실 내가 20번 문제를 쌤이 내렸습니다. 방학 때 해줬었던 유형인데, 방학 때만 하고 그때도 야,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 되게 높은 거야. 교과서에도 있어. 그런데 좀 어려우니까 이제 요런 거 있다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 해줄게 라고 얘기했었던 애야. 요 문제는. 여기 문제에 보면 지면이 있고 분수에서 물이 이렇게 휙 나와. 그럼 이제 포물선의 모양으로 얘가 나올 거야. 요 사이의 길이가 18m고 6m만큼 떨어져 있는 데에서 조명을 쏴서 얘가 딱 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는데, 이 분수는 최대 높이가 2분의 81m가 된대. 맞습니다. 이렇게 될 때 레이저와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에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해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데는 요 높이거든. 자, 요거까지 이해됐니? 네. 이 문제는 너네가 원하는 데에서 좌표를 만들면 되거든. 좌표 평면을 만들면 되는데, 우주야 힘내. 어디를 기준으로 만드는 게 제일 편하냐 하고 하면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 아래. 여기 불빛을 원점으로 잡아도 되고, 물줄기가 시작하는 데를 원점으로 잡아도 되고, 여기 최고 높이가 될 때를 원점으로 잡아도 돼. 그냥 도착하는 데를 잡아도 되고. 어디로 해줄까? 시작하는데 어떤 게 시작하는데? 빛. 오케이. 빛이 시작하는 데를 기준으로 좌표를 만들면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18, 아니지 24,0이 돼. 맞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자리. 얘네들의 중간이 되겠지? 15,0이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15,2분의 81이라고 나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 이차함수의 식을 y는 a, 최고 차익의 수를 몰라 지금. x 빼기 15 제곱 더하기 2분의 81이라고 써줄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니? 네. 이 식은
6,0을 지나니까 여기다 6,0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0은 6 빼기 15 얼마야? 9가 되지? 마이너스고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9를 제곱하니까 81a가 될 거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즉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15의 제곱 더하기 2분의 81이라고 쓸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니? 네. 얘를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225에서 81을 빼면은 얼마가 되냐? 144. 2로 나누니까 72. 요렇게 정리가 될 거야. 자, 여기를 원점이라고 놨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간단하게 y는 kx 정도로 써줄 수 있겠지. y는 kx랑 얘랑 접한데 그치 갖다 놓고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15 마이너스 kx 빼기 72는 0이 어떤 식이다? 이게 어떤 상황이 돼야 돼? 접한데 판별식은 0.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자. 마이는 마이는 그러면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써야 되고 그래서 나오는 k의 값이 9 아니면 21이라고 나올 거야. 9일까 21일까? 당연히 9죠. 그치 9야 9. 21은 저 밑에서 접할 때가 21이야. 그래서 요거 아니야. 그럼 k가 9면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144는 0이 되거든. 잠깐만. 12. 미안해. 내가 잘못 썼다. 내가 너무 대충 했다. 제가 10이구나. 3아니면 얼마야 이러면? 39가 되나? 아니다. 27. 오늘도 오빠 나왔어. 어? 잠깐만. 아니지. 3이면 12. 27 맞네. 어차피 요게 아니고 3이어서 이게 24가 돼야 돼.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야. x좌표가 어디란 얘기야? 12란 얘기야. 여기에 x좌표가 12다. 근데 k가 3이래. 3 곱하기 12 하면 높이가 36이 된다. 오케이, 맞췄다. 몰랐지. 괜찮아. 학교 시험만 그렇게 보면 돼. 21번. 잘 가. 쉿. 21번이 진짜 쉬운데. 우리가 이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고 하는 문제도 꽤 많이 봤다. 우주야. 여기 보면 fx가 3차 다항식이야. 나를 가지고 먼저 한번 써볼게.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몇 차가 되겠니? 혹시 1차 1차가 되겠지. 당연히 나머지도 1차겠지. 맞습니다. 네,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ax 더하기 b라고 그냥 써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가해 보니까 f2는 4라고 나와 있어. 네. 2를 대입해봐. 그러면 0이 되네. F2는 f2가 얼마야? 0 되고 왜 f2가 0이야? 4, 4, 4. f2는 4고 그럼 AX 플러스 B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서 뭐가 남아? EA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나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고 써줄 수 있어. 그래서 ax 플러스 b는 ax 빼기 2a 더하기 4가 되고 a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 플러스 4라고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fx를 ax 더하기 b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서 다시 써보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a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더하기 a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겠지.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맞습니다. 전개 분배 법칙 맞습니다.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a가 돼. 더하기 4배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a의 x 마이너스 2 더하기 4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fx를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가 되고 이만큼이 나머지 rx다라는 뜻이야. 맞아요. 됐니? 네. 3차로 나눈 나머지 2차 딱 나왔잖아. 검산식으로 보니까. 우주야. 근데 R1과 R4가 같대. 여기에 1 대입하면 얼마야? 아, 4잖아. 4. 여기다 1 대입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4. 4를 대입하면 얼마가 될까? 여기가 4가 되지. 16. 여기는 EA.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게 돼. 아니다. 마이너스 4. 지금 학생다. 마이너스 4라고 나와. 그럼 이제 결론. Rx는 뭐냐? 4배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 빼기 4배의 x 마이너스 2 더하기 4라고 나온다. 여기에 3 대입하면 산수만 해주면 되는 거겠지.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안 돼? 어디가 이해 안 돼? 괜찮아? 도현이도? 건재는? 성현이? 우빈이? 괜찮아? 은우는? 괜찮습니다. 이해됐어? 은아, 어때? 권서는? 오케이, 바로. 어디, 뭐 괜찮아? 우주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왜, 뭔 일 있었니, 오늘? 약 먹었니? 우주야, 자면 안 돼. 정욱이는 어때? 괜찮아? 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얘까지는 충분히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연습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문제라고 봐.
맞습니다. 22번은 내가 따로 얘기하면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거든. 근데 뭐 해달라고 하니까 해줄게. 23번부터 해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23번부터 해줄게. 아니 남문 때문에 필기하는 거다 날라갔어. 누가 치지 마세요. 진짜로. 자, 봐봐. fx는 x제곱 더하기 3x고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2분의 1 이상에서는 fx고 그 사이에서는 gx를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이 마이너스 2랑 2분의 1이 어떤 애일까? 사실 마이너스 2, 2분의 1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야. 얘들을 같다라고 놓으면 넘겨서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2는 0, 2x 빼기 1, x 더하기 2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갖다 넘긴 거야 한쪽으로. 그러니까 만나는 점을 찾으려고 그냥 같다라고 해서 넘긴 거야. 여기. 2분의 여기. 대충 요렇게 되는 그래프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아래로 블록이 fx고 위로 블록이 gx인데 마이너스 2 이하거나 2분의 1 이상이면 fx를 가지고 오고 사이에 있으면은 gx를 가지고 온대. 대충 이렇게 생긴 애야. 그래서 2분의 1을 대입해 보면 2분의 1, 4분의 7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나? 뭐 대충 이렇게 될 거야. 내가 그림을 좀 너무 밑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좀 당긴 것 같은 모양으로 그려버렸는데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네. 이렇게 생겨 먹은 앤데 이렇게 생겨 먹은 앤데 y는 mx 플러스 4 y절편이 4가 되는 애네. y절편이 4가 되는 직선하고 이 hx라고 하는 애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를 원해. 근데 얘가 그림을 내가 너무 과장을 해버렸구나. 잠깐만 미안해. 오히려 좀 줄여야 되겠다. 위아래를 좀 좁혀야 이쁘게 그림이 나올 것 같아. 그냥 대충 아까 했던 그림에서 보면 요렇게 된다는 얘기지. 요것만 기억하자. 요것만 좀 기억하자. 그래서 여기 0,4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이 노란색이 세 점에서 만나기를 원해. 그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거든. 내가 좀 더 좁아야 되겠구나. 아이 참. 정말 내가 이 그림 만들려고 애쓴다 했어.
그럼 어떤 상황이냐? 얘하고 접하면 하나, 둘, 셋. 세 점에서 만나겠지. 네. 반대로 요렇게 접하면 한 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저 위에 셋. 아니 저좀 없구나. 왜? 여기 또 올라가잖아 계속. 저 두 번째 점. 요거? 아, 내가 좀 이렇게 그림을 요렇게 그리면 되지 뭐. 대충. 아, 네. 자, 어떤 상황이 좀 이해가 되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가운데 있는 GX하고 얘하고 접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저거 그 이렇게 내려가는 선 있잖아. 저기 어. 막 이를 만드는 거죠. 0,4를 지나는. 왜냐면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4인 직선이잖아. y절편이 4인 직선이 fx하고는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 fx하고는. gx하고 접하면 돼. 도윤아. 힘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있지. 얘를 막상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제 g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와 mx 플러스 4가 접해야 되는데, 넘겨보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2는 0,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나와. 여기까지 맞니? 네. 근데 여기서 교점을 구해보면, 그러니까 접점을 구해보면, 요거 그냥 내가 좀 빨리 넘길게. 이게 마이너스 루트 2 컴마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잠 깨라. 또잉.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는 루트 2에서 접해야 되지. 네. 근데 여기가 2분의 1을 기준으로 끊기니까 루트 2라고 하는 거는 얘보다 큰 거잖아. 사실 이렇게 접하는 애가 없는 거야. 그 얘기는 오른쪽에서는 접하는 모양이 아니라 요렇게 돼서 두 점에서 만나 무조건 접하는 게 없어. 안 나와 여기는. 마지막.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여기서 가능한 m값은 2루트 2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합을 구해라. 아, 합을 구해서 제곱을 하래.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응? 아, 이거 아니. 그러니까 보고 있었어요. 요거를 제곱해버리면 그냥 8 나오잖아. 네. 답이 8이 아니거든.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어. 요점 지날 때. 요렇게. 요점을 지날 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와 0, 4를 지날 때의 기울기가 얼마냐? 3이 되거든. 2분의 6. 그래서 2루트 2 아니면 3이라고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모든 m의 값의 곱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요렇게 두 개. 아, 곱은 6루트 2. 그러니까 S는 6루트 2. 얘를 제곱하면 72가 되는 거야. 이거는 풀라고 만든 게 아니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21번까지는 너네들이 할 수 있다고, 그래도. 근데 얘네들은, 어우, 힘들어. 1분을 왜 팔리는 문제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맞은. 와, 뭐야? 권서야, 네? 적당히. 아니, 그게 아니라 옆을 봤는데 배터리, 아니, 남은 배터리에 정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뭐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여기 털이 있을 수도 있지. 가만히 사는 줄 알았어요. 아,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그거 가지고. 흩날려요. 얼마 털이 없는데? 흩날려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선생님 살짝 볶음 모양으로 좀 있어요. 자, 22번 볼게. 자, 모서리의 길이가 A, B, C인 애들을 잘 쌓아서 건널비가 720 ABC인 정육면체를 만들었대. A, B, C가 되는 애를 잘 쌓아가지고 정육면체 이렇게 만들었어. 아, 몇 개를 넣어야지. 그치, 이제 이런 애들을 막 몇 개씩 쌓겠지. 그래서 요놈 한 변의 길이를 n이라고 하면 얘 건널비는 뭐가 될까? 자, 이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육면체 건널비는 8n제곱. 6n제곱. 6n제곱. 8n제곱. 이게 6면체잖아. 6면. 자, 6n제곱은 720 ABC라고 되어 있으니까 n제곱은 120 ABC가 될 것이고, 일단 지금 이 상황은 건널비가 720 ABC인 애가 최소인 건널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제곱수가 돼야 되겠지? 120이라고 하는 애가 4 곱하기 30이야. 4는 제곱이잖아.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ABC의 곱이 30이어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자, 그럴 때 블록 한 개의 건널비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이 ABC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에 나와 있어? ABC에 대한 자연수. 자연수래. 세수를 곱해서 30을 만들 수 있는 자연수가 뭐가 있느냐? 1, 15, 1, 1, 30이 되거나 1, 31. 1, 25가 되거나 1, 30. 1, 30이 되거나 1, 5, 6이 되거나 1, 10. 아니, 똑같네. 그럼. 그치. 그 다음은 똑같으니까 이제 1을 버리면 1을 버리면 2, 3, 5가 되거나 5가지가 나올 거야. 근데 요거 하나의 건널비는 A, B가 2개 있고 B, C가 2개 있고 C, A가 2개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요런 상황이 될 것이다. 맞니? 1, 30, 30, 61 2, 15, 30 얼마냐? 47 3, 10, 30 43 5, 6, 30 41 6, 10, 15 31 그거의 2배가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 제일 클 때는 얘 2배 한 거 122, 제일 작은 거는 62 더하니까 184라고 나오더라. 근데 안 나와.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고 경우를 다 나눠야 되잖아. 아마 여기서도 지금 많이 꼬일 걸 너네가 하면은 그래서 이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그래, 힘드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엔 뭐 할 거냐면은 오늘 테스트 해설을 할 수 있을까? 진도 나갈 거예요. 진도 나가긴 해야 되겠지? 잠깐만 쉬었다가 2차 방정식 구하기 쪽에서 질문만 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일단 좀 진도를 나가보자. 잠깐 쉬자. 진짜 안 돼.
자, 우리 교재 좀 보자. 자, 2차 방정식 만들기. 구하기. 자, 79페이지에서부터 질문. 책이요? 칠십사 페이지요. 79페이지부터 7번. 27. 또 36. 2736 40. 40 23 26 47 28 30 38 됐니? 3144 32 몇 쪽이에요? 60. 79. 좀 우리 할 때 좀 한 번에 좀 이렇게 딱 집중해가지고 딱 하고 좀 이렇게 하자. 테스트는 안 해요? 어? 테스트는 안 해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 주에 그래도 진도를 끝내야 너네가 좀 그래도 정리하면서 문제 풀 시간이 있으니까. 됐니? 네. 23번 보니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는 0. 한 근이 1 마이너스 i분의 b 플러스 i다 라고 나와 있는데 a, b의 합을 구해라. 일단 우리가 써야 되는 건 a, b가 실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개수가 다 실수잖아. 맞습니다. 혈내근이 나오겠지. 네. 그래서 얘가 근이면 반대. 얘도 근이 된다. 맞니?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 마이너스 i분의 b 플러스 i 더하기 1 플러스 i분의 b 마이너스 i는 4. 1 마이너스 i분의 b 플러스 i 곱하기 1 플러스 i분의 b 마이너스 i가 a. 요렇게 나와. 통분을 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2분의 b 빼기 1 더하기 bi 더하기 i 빼기 bi 빼기 i 없어지고 여기 b-1이 되거든 그냥. 그래서 b는 5가 돼. 자, 얘는 곱하면은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b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b가 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a는 13이 나올 거다. 그래서 a, b를 더하면은 18이 된다. 괜찮니? 혈렉은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근각에서 관계. 2차 함수. 꼭지점. 2차 함수 꼭지점. 원. 반지름 중점하고 반지름. 2차 방정식의 근 나오면 중간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 저 못나니 진짜. 해. 저. 대출.
x제곱 빼기 2x 빼기 2는 0.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또 뭐 하자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더한 거 2, 곱한 거 마이너스 2. 됐니? 베타분의 알파랑 알파분의 베타를 근으로 한다. 얘네를 더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야. 곱셈 공식의 변형. 4 더하기 4, 8 나누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가 돼. 요거 곱하면 얼마가 되니? 무조건 1이네. 따라서 베타분의 알파와 알파분의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이라고 나온다. 따라서 a는 4, b는 1 곱하면 4라고 나올 거야. 생각보다 간단하지? (3-루트3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할 건데 루트 3은 아무튼 1, 2 사이에 있잖아. 그러면은 3에서 1점 얼마를 빼면 어쨌든 얘는 1점 얼마, 1과 2 사이에 있을 거야. 정수 부분은 1인 거고 소수 부분은 여기서 정수 부분 빼면 돼. 됐니?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A분의 B와 B분의 A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아까랑 똑같이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는 AB분의 B제곱 더하기 A제곱이 될 거고, 아니다. 그냥 이거 바로 써버리자. A분의 B는 그냥 2-루트3이고 B분의 A는 2-루트3분의 1인데 유리화 해보면은 딱 2 플러스 루트 3이 되거든. 그럼 더하면 얼마가 돼? 4 곱하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나와야 되니까 m은 마이너스 4, n은 1, 제곱의 합은 17. 이건 내가 정말 그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 게 있었는데. 공분? 뭐라고? 아니에요. 공부 아니에요. 아니다. 뭐야? 다른 거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더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고, 자 얘는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b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1은 0의 두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인 거고, b를 곱하면 b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은 0이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되는데, 예전에 한번 알려주기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 있는데 얘들의 역수를 근으로 갖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개수를
순서를 뒤집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이것도 알려준 적이 있잖아. 괜찮니? 괜찮니? 30번도 진짜 얼마 전에 또 했던 문제인데. 이것은 친숙한 문제. 전에 줬던 문제는 얘가 이쪽으로 되어 있었지. 잘 가라. AB의 길이가 8이고 PH의 길이가 3이고 AH가 알파, BH가 베타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둘을 더하면 8이야. 둘을 곱하면 얼마? 16. 9. 9. 아, 얘가 수직이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 수직.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우리 배웠던 거잖아, 중학교 때.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한다.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빼면 되니까 46이고 곱하면 곱의 제곱이니까 81이 돼서 x제곱 마이너스 46x 플러스 81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고 a가 마이너스 46, b가 81이니까 a 빼기 b는 마이너스 127이라고 나올 거야. 됐니? 정말 휘릭휘릭 잘 넘어가지 않니?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선생님이 야, 이 문제 이렇게 돼!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게 왜 저렇게 돼? 라고 반응을 하는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는 내가 너네들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 어려운 문제를 푼 거야. 근데 맞아, 저런 거 있었어 라고 너네가 반응을 한다면 그건 너네들이 복습 안 한 거야 지금.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지금 대부분 그러네 그러네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 조금만 신경 써서 복습을 하자. 이제 3주 남았다 진짜. 3주. 야, 연수고는 진짜로 3주고 대건고 뭐 이렇게 길게 남은 거 아니야? 오늘 7일이야 7일. 서술형 있어요. 수학 서술형 있다고? 저왜 그러냐. 아니 그러냐. 국어도 서술형이니까 다 서술형 있다 해가지고. 너넨 서술형이 저기 있잖아 수행에. 서술형? 왜 그러냐. 네? 아, 그리고 얘들아, 너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너네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수행평가 비중이 많이 올라갔어. 정말 많이 올라갔어. 이거 신경 잘 써야 돼. 수행평가를 대부분 시험으로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중간 기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수행평가의 비중이 많이 높다. 아마도 수행평가를 너네들 점수 보정하는 데 좀 쓸 것 같아. 그래서 아니 등급을 가르는 건 아마 중간기말에서 가를 거야. 어렵게 내서. 그래서 너네는 지금 약간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게 맨날 선생님 저 이렇게 데일리 테스트 풀면은 막 40몇 점, 50점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교 시험에 그럴 거야. 학교 시험은 평균이 그 정도 나올 거야. 믿을 수 없지? 너네 중딩 아니야? 계속 얘기하지만 중딩 아니야? 너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첫 시험이잖아. 그래서 이게 적응이 안 될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특히 1학년 맨 처음 시험은 겁나 빡세게 내. 어렵게. 그래서 실제로 대공 같은 경우에는 30 후반 40 초였던 경우도 있어. 그럼 1등급이에요. 1등급 컷은 70점대? 스코어가 근데 지금 봐봐. 지금 말하는 1등급은 예전에 9등급이었을 때 1등급이야. 아 그럼 좀 나아졌겠다. 예전에 빡세게 문제를 내면 막 75점 정도에서 1등급 컷 나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너네는 비율이 2배잖아. 한 60점대만 나와도 60점대가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빡센 시험이면. 어려우면 한 근데 석차 시험에 표시되는데. 70점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할 수 있는 거 먼저 잘 풀어. 알겠지? 시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당황하지 않는 거. 갑자기 이 문제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 앞 문제에 나올 수 있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하나 풀어봐. 절대 오래 잡지 말라고 얘기했어. 한테 40점만 나와도 2등급인 거예요. 40점이면 사실 2등급은 힘들 수 있어. 한 50점대 나와도 50점 정도는 돼야 2등급 될 것 같아. 뭐야? 생각보다 할만한데? 근데 그 5점이 이유가 있겠지. 그 할만한 게 안 돼서 문제 아니야 지금. 이거랑 좀 비슷하게 나와. 어우 잠깐만.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 저거랑 비슷하면 1등급인데? 하자. 31번. 자, fx는 0의 한 근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어. 이 얘기는 f-2가 0이란 얘기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x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라. fx 플러스 1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돼? f0이 되지. 얘는 0이 되는지 몰라.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것도 몰라. 이게 아니다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닌 거야.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0이네. 역시 마이너스 2가 아니야. 3x 플러스 1은 자,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2 나오지. 이건 0이 맞아. 5번은 그냥 써보면 얘는 f2라고 나오지? 그래서 아니야 얘는. 몰라. 이것도 이번에 시험에 있던 거잖아. 얘 근이 알파 베타래.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래. 그럴 때 f 4x 빼기 3은 0이 근이 뭐가 되느냐? 4x 빼기 3이 알파가 되면은 되겠지. f 알파. 그 여기서 나오는 애가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3. 4x 마이너스 3이 베타가 될 때의 근이 4분의 베타 플러스 3.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인데 알파 베타의 합이 6이니까 두 근의 합이 3이구나 라고 나오겠지. 됐지? 36번. 보아라. 자, 이번에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fx 더하기 6은 0이다 라고 하는 애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이 얘잖아. 최고 차항 개수를 a라고 하자.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면, 자, x에 0을 대입해주면 f0은 6이니까 12는 마이너스 6a, a가 마이너스 2야. 그럼 fx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빼기 6이 돼. 다 했네.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7. 그래서 8이라는 답이 나오게 돼. 그럼 이제 얘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니? 두근의 합은 2고 두근의 곱은 3이고 F알파는 베타, F베타는 알파, F1은 5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문자가 다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라고 생각하면 F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F베타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가 돼. 넘겨서 알파, 베타 있는 자리를 x로 써주면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고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써주고 있잖아. 얘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식을 실수배해주면 된다. 1을 대입하면 5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1을 넣어보자. 5 더하기 1 빼기 2, 4는 1 빼기 2 더하기 3, 2a. a가 2구나. 따라서 fx는 2배의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빼기 x 더하기 2가 될 거고 여기에 3을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아, 40번은 여기다 하기엔 조금 거시기한데? 근데 얘 보면은 있지? 이게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얘가 Q 알파 마이너스 5와 Q 베타 마이너스 5를 근으로 한다. 근과 기수의 관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P, 두근의 곱은 5. Q알파 빼기 5 더하기 Q베타 빼기 5는 마이너스 5고 Q알파 빼기 5, Q베타 빼기 5는
P가 될 거야. 그래서 일단 얘는 Q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가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P니까 PQ의 곱이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전개하면 Q제곱 알파 베타 빼기 5Q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5는 P가 되니까 얘는 5 얘는 마이너스 P PQ의 곱은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냥 없어질 거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얘를 풀기 위해서 양변에 Q를 곱해봐. Q를. 왜? 나는 PQ의 곱이 마이너스 5라는 걸 알거든. 그러면 5Q 세제곱이 PQ의 곱 마이너스 5 Q 세제곱이 마이너스 1 실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지. Q는 얼마? Q가 마이너스 1이면 P는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한 거 뭐 있어? 근각의수의 관계만 쓴 거야. 잘 가. 근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은 기다릴게요. 다 했구나 이제. 자 봐봐. 근에 대해서 얘기해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 이제 근각의수의 관계 이런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을 일단 한번 써보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란 말이야. 근데 있지 b제곱 b가 a 더하기 c니까 여기서의 판별식은 a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4ac가 돼서 이거 a 빼기 c의 제곱이 돼. 이거 무조건 0 이상이야. 아 실근이 있구나. 실근이 있는데 어쩌라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 나와 있는 게. 뭐가 없어. 근데 양수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는데 a, b, c가 죄다 양수면은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가 된다는 얘기지. 두 근의 부호가 같지. 근데 그게 음수란 얘기는 근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음수 양수야? 음수 양수 더하면 음수야? 그치, 둘 다 음수야. 부호 같다니까. 요 얘기가 이제 그 기말고사 범위에서 2차 부등식에 활용해서 나와. 연립부등식 할 때. 그때 좀 자세하게 다시 얘기할 거야. 중간 때 나올 수는 있나요? 나올 수는 있어. 중간고사 범위에서 뽑은 문제들이야, 이것들. 다.
자, 여기가 A 더하기 B, 여기도 A 더하기 B, 여기는 A, 2A 더하기 B라고 되어 있는데 A 또는 B가 되도록 12개로 잘라주면 그 중에 부피가 10위짜리가 4개가 나온대. 그러니까 얘는 전체 부피가 A 더하기 B의 제곱, 2A 더하기 B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얘를 전개해주면 2A 세제곱 더하기 더하기 A 플러스 2B구나. 미안해. A 플러스 2B였구나. 이렇게 하면 야, 애들 참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한 번씩은 일부러 틀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내가 실수로 틀린 건 맞아. 막 문제 보다가 그 다음에 4, 5AB 제곱 더하기 2B 세제곱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부피가 4개 나오는 데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A제곱 B라고 하는 애가 12라는 얘기고 12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란 말이야. A가 2고 B가 3인 거야. 뭐가 이렇게 생겨? 왜? 왜? 아니에요. 왜? 아유, 말을 해봐, 왜? 조인이 왠지 좀 못생겼어요. 둘을 한 번에 죽여버리는데? 이런 나쁜 놈들 같은 이러고. 여기 갖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5의 제곱 곱하기 8. 그래서 답은 200.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다행히 오늘 할 내용이 있지? 아까 시험 풀어주면서 정말 많이 나왔어. 제가 다 어려워 배웠어 보는 거야? 배우는 뭐야? 전에 배웠겠지. 자, 일단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꼭지점.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될 얘기고 정말 지겹게 듣게 될 얘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방정식의 해, 부등식의 이거는 나중 얘기긴 하니까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 얘네들은 같은 거야.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라고 하는 말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라와 같은 얘기가 돼. 방정식의 근이 몇 개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느냐와 같은 얘기가 돼. 이걸 왜 강조하느냐? 오늘 2학년 수업하면서도 해줬어. 이 얘기를. 이따가 고3 수업할 때 또 할 거야. 정말 거의 매 시간 정말 지겹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야. 방정식의 해와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부등식의 경계는 똑같은 애들이다. 다 똑같은 애들이다. 이게 정말 중요해. 정말. 실근과 교점의 x좌표는 같은 거다. 이거 인식을 꼭 해줘야 된다. 자, 특별히 우리는 2차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2차 함수의 경우에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돼 있으면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누가 뭐래도 꼭지점을 알아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x절편을 알아내는 방법으로도 구하는 게 의미가 생긴다. 이건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괜찮니? 꼭지점을 알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x절편을 알아내는 방법, 이 형태들을 좀 기억을 해줘야 돼.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가 나에 있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fx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핵심은 나에 보면 3에서의 함수값이 어떤 값을 대입해도 무조건 작거나 같대. 이건 무슨 말이 되는 거냐? F3이 최소값이란 얘기야. 이차 함수가 최소값을 가지려면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꼭지점 x좌표가 얼마? 3, 얼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됐니? 그래서 우리는 fx를 최고차항에게서 몰라요. x좌표, 꼭지점 x좌표는 3이에요. y좌표는 몰라요. 이렇게 써주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에서 0이 되네? 얘가 1일 때 x축이랑 만난대. 자,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2차 함수니까 꼭지점을 지나가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어떤 역할을 한다? 이등분. 대칭.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가 될까? 여기는 얼마가 될까? 5. 대칭이라며. 그거네. 바보냐? 됐어? 그래서 기억에 F5는 0이라는 참이 돼. 자, 니은에 보면 F2보다는 F2분의 1이 더 크고 F6이 제일 커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은 여기에 있고 2는 이쯤에 있고 2분의 1은 여기 있거든. 근데 F6이랑 뭐랑 똑같겠어? F6이랑 대칭 0 맞니? 요 녀석은 F0이랑 같다. 그러면 2분의 1 0 점점 커지는 거 맞니? 맞네. 니은도 참이야. 디귿 F0은 K라고 할 때 여기다가 K를 쓰면 안 되겠다. 문제에서 K라고 하니 이걸 B라고 하지 뭐. F0을 K라고 하면 0을 대입해보자. 0 대입하면 9A 더하기 B가 K라고 나와. 이때 fx는 kx의 두 실근의 합은 11이다. fx는 kx인데 우리가 요거 말고 얘를 이용해서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4a 더하기 b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거든. 괜찮니? 그래서 이게 4a 더하기 b면 b가 마이너스 4a야. k가 5a다 라고 나와. 그래서 얘를 전개해 보면 a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5a 아니지 마이너스 4a는 5ax다 라고 쓸 수 있고
넘기면 ax제곱 마이너스 11ax 마이너스 4a는 0이 되는데 두 실근의 합 11 맞지? 근각일수의 관계.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된다 이런 거야. 괜찮니? 어. 요 문제도 우리 아까 그 시험에서 나왔던 그림 있지? 빗 쏘는 거 분수.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 4.5에서 1.5가 있고 여기에 높이 3짜리에 올라가서 봤더니 3m 위를 지나가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어디를 꼭 원점으로 둘까? A, 오케이. A를 원점으로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보면, 그러니까 좌표를 찍어 보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 6,0이 돼. 이 점의 좌표는 우리 기왕이면 분수로 쓰자. 2분의 9, 오, 2분의 9,6. 그럼 뭐라고 쓰느냐? 얘는 0하고 6에서 0이 되니까 이 식을 fx라고 써보면 fx는 a, 최고차항의 개수 x, x-6이 되는데 2분의 9,6을 지나는 거야. 따라서 6은 a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a 값은 역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9분의 8이라고 나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x좌표가 얼마가 될 때일까?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니까 얼마? 그렇지. 여긴 3일 때. 3 대입하면 돼. F3은 마이너스 9분의 8, 3, 마이너스 3, 8. 또 3번은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자,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뭘로 구분한다? 판별식. 판별식이 양수면 2개, 0이면 1개,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그거 그냥 그림으로 만들면 돼. 아직. 넘겨봐. 52분밖에 안 됐어. 넘겨봐. 근데 내일 와요? 난왜 이런 적이 없는데 나왜 그러는 내일 온다고 한 사람 5시에 도윤이, 선영이, 은우 7시에 은, 권서 저는 7시 오면 안 돼요? 아니 왜 내 말을 못 저 바로 갔다가 영어로 그래 그럼 아니? 그 정도는 뭐 엄마? 난 이거 자, 계속 볼게. 4번은 우리 시험지에서도 나왔던 얘기야. 결국 요 교점은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2면 나머지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야. 5번. 얘는 아까 그 뭐야. 분수 문제를 뒤집어서 위에서 불 쏘는 거야. 똑같아, 결국은. 6번. 6번은 좀 보자. 얘 때문에 한 거야, 사실은. 왜냐면 뒤에 문제들을 보잖아. 거의 비슷한 애들이야, 이제. 뒤에 가면. 아까 한 것들이랑 똑같은 거 막 반복이 되고 그래. 6번만 좀 볼게. x제곱 빼기 2의 절대값 더하기 x 빼기 k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자, 다시 얘기할게. 방정식의 해, 그래프의 교점 같은 거다. 한별씩 때리기.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얘를 다이렉트로 그리는 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2개로 쪼갠다. y는 x제곱 빼기 2의 절대값. 자,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그리는 거였어? 두 개로 나눠서. 원래는 범위 나눠야 되는데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면 그냥 접어 올리면 돼. 요게 음수일 때 함수값이 양수로 올라가면 되니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린다. 그치? 기억나지?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원래 요렇게 그려져 있던 애를 접어 올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애야? 일직선 그거. 직선. 기울기가 아래로. 마이너스 1 감소.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가운데 딱 접하기.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쭉 접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또 있어. 반대로. 아니 위로. 살짝. 일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니까? K가 바뀌면 K가 커지면 올라가고 K가 작아지면 내려가. 이거밖에 없어. 그럼 세 점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나왔잖아. 저 관통하게 이렇게. 그렇지. 관통하면서 어디를 지나야 돼? 저기 밑에 꼭 쓰. 여기 얼마일까? 이건 이제 여기 언제 0 돼? 루트 2. 루트 2. 여기가 루트 2야. 루트 2, 0. 그러니까 이 루트 2, 0을 지나갈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라는 거지. 뭐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접어 올린 거,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이 녀석이 접해야 돼. 완전 제곱식. 그치. 그럼 뭘로 구한다? 판별식 1 빼기 4k 더하기 8이 0이 돼야 돼서 k는 4분의 9 혹은 루트 2, 0을 지나야 돼. 0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k가 돼. k는 요렇게 두 개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k의 값인 거고 걔네들 곱하니까 4분의 9 루트 2다 라고 나오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시험 범위 거의 끝났다 이제. 뒤에 남은 거라고는 최대 최소 구하는 좀 빡센 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수요일날 마무리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